시작하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취득세는 물세다, 인세다? 물세. 취득세는 물세예요.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물건을 여러 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취득 단계마다 개별 과세하죠? 그럼 개별 과세하니까 세율은 일정하게 무슨 세율만 쓴다? 비례 세율만 씁니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인세다, 물세다? 물세. 그럼 항상 물세는 물건 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한다고요. 일정하게. 합산을 안 해요.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왜 취득세는 물세다? 60일 이내에 거두려니까 합산하면 안 되죠? 합산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걷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재산세는 무슨 세예요? 물세, 인세를 같이 써요. 재산세는 그래서 물세는 무슨 세율을 쓴다? 비례세율. 인세는 사람 중심이죠?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합니다. 그럼 왜 합산해? 법에 무슨 세율로 돼 있으므로 누진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합산하는 거야. 그래서 재산세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함께 쓴다고요.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예요? 인세. 인세 합산하잖아요. 항상 합산할 때는 개인별로 합산하나요? 소유자별로 합산하나요? 똑같은 용어. 절대 세대별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개인별 합산이다. 그럼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재산을 합산하죠? 그러니까 인세. 왜 합산해?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합산해서 세율을 높여야죠. 그 다음 양도세는 물세예요, 인세예요? 인세. 50%의 확률이라고 느낌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인세. 그 다음 양도세도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죠?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면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동일 연도에 누진세율 대상을 2번 이상 팔아서 합산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양도세는 뭐다? 인세. 그럼 왜 인세다? 합산하는 거죠? 합산하니까 무슨 세율로 간다? 누진세율. 딱 5개예요, 항상. 하나, 둘, 셋, 넷, 5개 위주로. 자, 그러면 세율 구조가 동일한 거는 뭐밖에 없어? 재산세는 뭐다?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같이 쓰죠. 그리고 양도세는 누진세율이 원칙이에요. 합산하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미등기는 70, 40, 50 이런 것도 있죠.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양도세는 역시 무슨 세율도 함께 쓴다? 비례세율. 그래서 세율 구조가 동일한 거를 찾아라. 5개 놓고. 뭐가 답이다? 재산세, 양도세가 답이에요. 양도세는 원칙이 누진세율. 투기 방지를 위해서 40, 50, 70 막 올라가잖아요. 비례세율도 같이 쓴다. 그리고 단 등록면허세에는 비례세율과 뭐를 함께 쓴다?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 얼마? 6,000원. 이거.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에는 비례세율, 종양세에는 건당 6,000원. 그래서 세율 구조가 동일한 것은 재산세와 양도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따로따로 다 다르네요.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 들어갑니다. 문제를 통해서 31쪽. 자, 31쪽 11번 별 하나 딱 붙이세요. 이거 별. 자, 취득세는 비례세율 OX 5. 왜? 물세니까 물건별로 따로따로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뭐다? 비례세율과 뭐를 함께 쓴다? 정액세율. 그럼 비례세율은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는 차등, 누진세율은
과세 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도 높아지는 거죠. 네 글자로 초과누진. 여섯 글자, 네 글자로 누진세율, 여섯 글자로 초과누진. 비례세율은 네 글자로 비례세율,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됐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 누진세율이 아니라 뭐를 써? 정액세율. 누진세율은 안 써요. 물세가 물세이므로. 정액세율. 자, 재산세는 물세인세 다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쓰고. 종부세는 합산만 하는 인세예요. 뭐만 쓴다? 초과누진세율만. 양도세는 원칙이 뭐다? 누진세율. 투기 방지를 위해서 뭐도 함께 쓴다? 비례세율.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2번.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항상 5개 위주로 공부해 보자고요. 자, 부동산 세법은 뭐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뭐다?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뭐다?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 취득, 보유, 양도와 구분해야죠. 그럼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뭐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오로지 취득과 관련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매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딱 하나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 5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식.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게 재산세, 종부세.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양도 관련돼서요. 자, 그럼 용어 정리. 그래서 이렇게 취득,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죠. 사고 팔고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유통세. 이전 받고 이전시키고 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유통세. 그 다음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보유세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는 뭐다? 유통세. 재산세는 뭐다? 보유세. 양도세도 뭐다? 유통세. 이 점 시켜지나요? 자, 12번으로 들어가죠. 자, 종부세. 옳은 것. 종부세는 뭐다? 유통과세가 아니라 보유과세예요. 보유. 그리고 누진세율은 맞죠? 자, 그 다음 재산세는 유통 틀렸잖아 벌써. 보유과세. 세율은 둘 다 쓰네요. 그 다음 양도세는 유통과세 맞죠? 역시 둘 다 쓰네. 등록면허세는 유통과세 맞죠? 근데 뭐가 들어가서 틀렸어? 초과누진은 안 쓰죠. 뭐를 써? 정액세율. 그 다음 취득세는 보유세라고 안 해요. 뭐라 그런다? 유통세. 그리고 세율. 누진세율 안 쓰잖아요. 비례세율만 씁니다. 위에 거랑 유사한데 유통세와 보유세만 구분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자, 넘어가서 자, 13번 한번 해볼게요. 어지러운 문제네요. 13번 용어 설명이에요. 틀린 것. 보증인이란 이거는 세금 납부를 보증한 자를 보증이라 그래. 자,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납세자라 그래.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 그럼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뭐와 뭘로 나눌까요? 납세 의무자와 뭘로 나눈다? 징수 의무자.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다시 네 가지로 구분하죠? 이렇게. 첫 번째, 본래의 납세 의무자. 두 번째는
연대 납세의무자, 세 번째는 제2차 납세의무자, 세 번째는 증인, 뭐를 보증 섰다? 납부를. 세금 안 내면 내가 내주겠다. 납부를 보증 선 거예요. 결국 이해는 뭐다? 내가 내는 거야, 부담하고. 그 다음 이쪽은 징수의무자는 제3자가 걷어서 납부해 주는 거죠? 뭐가 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고, 뭐가 있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있고, 특별징수하는 세금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방소득세.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근로소득세. 그래서 결론은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걷어서 지방으로 보내주고 또는 뭐다?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거예요. 제3자가 걷어서 납부하는 거. 이거는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거. 자, 보자고요. 꼭대기 1번. 보증인이란 지방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의 납부와 세액의 신고를 보증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보증한 거다? 납부를 보증하겠다. 보증인은 신고 안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신고는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죠. 보증인은 뭐만 보증선 사람이다? 세금 납부. 그래서 신고를 지어야죠. 뭐를? 납부를 보증한 자. 됐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 특별징수 나왔잖아. 징수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고 납부하는 거. 그래서 2번 옆에 저거 딱 하나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원래는 독립세인데 제3자가 걷어서 납부해 주는 겁니다. 특별징수. 뭐라고요? 지방소득세. 그리고 체납 처분비가 뭐다? 납부를 연체하죠? 납부를 연체하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잖아. 처분할 때 들어간 비용을 뭐라 그런다? 체납 처분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압류 들어갈 때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되는 비용,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체납 처분비. 그래서 체납 처분비는 그 재산을 매각했을 때 1순위예요. 그 재산을 매각했을 때 배당을 받죠? 세금보다 우선 나는 게 뭐다? 체납 처분비라고요. 강제비용. 그래서 체납 처분비는 조세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 거예요. 1순위예요. 세법에서는 1순위.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4번. 납세 의무자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항상 괄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괄호. 특별징수의무자는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이거 제외시켰잖아. 따로 법 규정이에요. 따로. 여기 이해는 일로 안 들어가요. 납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 포함하면 안 된다고요? 전자송달은 읽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그 다음 13번. 자, 밑으로 내려와요. 본세와 부가세 설명했어요. 아까 14번. 부동산 보유시. 포인트가 보유시다. 보유시. 부과될 수 있는 국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로 오른 것. 보유시 앤드 국세. 뭐다? 종부세. 그리고 종부세는 부가세가 뭐가 따라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그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해는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할 때 적어놨잖아.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할 때 납부하고 양도세도 뭐 할 때? 양도세는 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양도. 그럼 뭐를 물어보는 거다? 보유. 지방세를 물어봐? 국세를 물어봐? 국세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답이 되겠죠? 몇 번 답이? 5번. 자, 그 다음 15번 별 딱 붙여야 돼. 이거 15번. 15번 딱 붙여야 돼. 이거 15번. 붙였어요?
자, 한 장짜리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게 이번에 단독 문제 출제될 수가 있어요. 자, 이 페이지 뒷면. 이 페이지 뒷면 봤어요? 자, 가운데 이 페이지 부가세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이 페이지 왼쪽, 항상 왼쪽. 자, 왼쪽 부가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를 물어본다. 납부세. 하나는 과로, 감면세. 구분해야 돼요. 찾았어요? 자, 그럼 꼭대기 봐요. 꼭대기. 자, 취득 관련된 조세는 몇 개다? 2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취득만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 꼭대기. 재산세, 종부세는 오로지 뭐만 관련이 있다? 보유 관련. 이 재산세, 종부세를 뭐라 그래요?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 이 당해세는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었을 때 항상 우선 배당받는 세금이에요. 꼭대기 괄호, 기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뭐라 그런다? 세법에서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 타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당해세. 이거는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는 항상 우선 변제받는 세금은 재산세, 종부세가 답이죠? 자, 그 다음 오른쪽은 양도 관련된 세금은 오로지 뭐다? 양도소득세. 5개 기본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부가세로 들어갑니다. 이제 부가세 들어가잖아요. 자, 일단은 이름을 먼저 알아요. 자, 취등록면허세는 이름이 몇 개부터? 2개. 2개 붙잖아.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도 2개 붙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자, 등록면허세를 정리 잘해야 돼요. 지방교육세 20%는 뭐의 20%야? 왼쪽을 봐야지. 납부세액에. 감면세액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20%는 뭐의 20%를 붙인다? 납부세액에. 감면세액은 이름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야. 감면받았죠?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안 내. 그 대신 그 중에 20%는 농특세로 납부를 해야 돼.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물어볼 때 농특세 20%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뭐라고? 감면세액에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재산세. 재산세는 하나씩 붙죠?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20%. 20%는 뭐의 20%다? 납부세액에. X가 뭐다? 감면세액엔 없다. 왜?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세부담을 줄여준다. X가 뭐라고요? 감면세액엔 없어. 지방교육세 20%는 어디에 붙는 거라고요? 납부세액에.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20% 뭐에? 납부세액에. 감면세액엔 없어요. 자, 이제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X가 뭐다? 납부세액엔 없다. 납부세액엔 뭐가 붙어? 납부세액에 뭐가 붙어? 지방소득세가 붙는 거야.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인데 세무서에서 특별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납부세액에 부가세는 없다고요. X. 그럼 농특세가 붙잖아. 뭐에? 감면세액에. 단독 문제 출제될 수가 있어요. X가 3개다. XXX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뭐만 정리하면 끝나 이제? 취득세. 뭔지 복잡하잖아요. 자, 취득세. 자, 농특세 10%는 어떻게 계산했어? 표준세율을 2% 적용. 이게 나와야 돼. 그냥 농특세 10% 하면 틀려요. 과로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 지방교육세 20% 하면 틀려. 과로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알아들었어요? 자, 취득세만 정리하면 되죠? 취득세 표준세율. 취득세 표준세율이 뭐예요? 옛날에는 취득세 표준세율과 등록세 표준세율로 따로따로 과세했죠? 그러니까 옛날 법을 알아야 돼요.
2010년까지는 취득세 표준세율, 등록세 표준세율 따로따로 하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쳤어요. 합쳐서 취득세 표준세율이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신축했어. 신축하면 무슨 등기 들어가요? 보존등기 신청해야죠. 취득세 납부 몇 프로? 몇 프로? 2.8이 표준세율이잖아. 그럼 과세표준이 1억이라면 취득세 얼마 낸다? 얼마 내는 거야? 280. 이렇게 원시취득 과세표준이 1억이라면 280만 원이 취득세.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2% 따로 0.8 따로따로 했다고 이렇게. 알아들었나요? 따로따로 했어 옛날에는. 그럼 이거 얼마야? 200. 요거는 얼마야? 80. 이렇게 따로따로 했다고. 합쳐서 얼마로 간다? 280. 여기까지 맑게 알아들었죠? 합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본세죠?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는 뭐를 같이 냈을까요?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 따로 냈다고. 그럼 옛날의 등록세는 부가세가 뭐다? 지방교육세야. 그래서 이해를 정리를 잘해야 돼. 이해. 옛날의 취득세에는 농특세가 부가세라고요. 옛날의 등록세는 뭐가 부가세다? 지방교육세. 따로따로 했다고요. 그럼 이 따로따로 똑같이 합니다. 이건 합치지 않아. 합치는 거는 뭐다? 본세만 합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합친다 안 합친다? 안 합친다. 합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계산해야죠. 표준세율을 몇 프로? 2% 적용. 2% 적용한다고요. 적용해서 나온 세액에 몇 프로를 붙인다? 10%. 율이 10이야. 그래도 거기 10이라고 나왔잖아. 10. 10%는 표준세율을 몇 프로? 2% 적용. 원래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 그 다음 2에는 몇 프로만 적용해? 0.8. 그럼 0.8을 곱하죠? 곱해서 나온 세액에 이번에는 몇 프로를 부가세로 낸다? 20. 20.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몇 프로라고 나와서 20. 그럼 20은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거. 자, 잘 봐요, 이거. 이거잖아, 이거. 여기에 2%를 곱해서 1억에 2%를 곱하면 취득세 나오죠? 여기에 10을 붙여서 내는 거예요. 10%를. 그 다음 0.8을 곱하면 취득세가 나오잖아. 여기에 몇 프로? 20%. 그럼 이 예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을 2% 적용. 이 예를 0.8을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게 0.8이야. 이거를 2%를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서 나온 납부세액에 10을 붙이는 거예요. 0.8을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0.8이잖아. 뺀 20%의 이름은 뭐다? 지방교육세. 일명 집안에 뺀지 지방교육세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될 거는 간주취득은 어디로 갈까요? 취득세에서 간주취득 2%만 내는 거잖아. 간주취득은 등기할 때는 안 내는 거예요. 취득세에서는. 간주취득은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간주취득은 소유권이 아니잖아.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만 내? 2%. 여기에 10을 지방교육세로 붙인다고요. 그럼 간주취득은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 밑에는 안 들어가요. 간주취득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취득세에서는. 그럼 간주취득은 여기에 포함.
밑에는 제외하는 거예요. 등기는 안 하는 거니까 취득세에서는. 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농특세 10%는 어떻게 계산해서? 옛날에 취득세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표준세율의 2%. 자, 지방교육세 20%는 옛날에 등록세 어떻게 계산해서? 2% 계산했지 위에. 그냥 2% 뺀. 2% 뺀. 2% 뺀 게 뭐야? 이거 알아들었어요? 징여받으면 몇 프로야? 징여받으면 표준세율이 3.5잖아. 징여받으면 3.5지? 그럼 이거는 2% 계산하고 등록면허세는 몇 프로 계산? 1.5.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따로 하다가 합쳐서 3.5야. 징여받으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2% 징여받으면 이게 뭐다? 1.5.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2%를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 2%. 1.5를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됐나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됐고. 자, 잘 자꾸 봐요. 자, 별 표시했어요. 15번. 자, 15번. 자, 세목별. 부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33쪽. 1.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특세. 옛날 취득세를 생각해야 돼요. 표준세율 몇 프로? 2%. 2%. 여기에 몇 프로를 붙여서 낸다? 10. 20 하면 안 돼. 10이야, 10. 자, 2번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죠? 뭐에 20%야?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게 재산세액이 납부세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면이라고 안 나오면 납부세액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 20. 중요한 거는 도시지역부는 제외. 포함하고 과로 조심해야 돼요. 도시지역부는 제외한다. 뭐 계산할 때?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이유는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나 여기 보세요. 물납, 분납 따질 때는 뭐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부는 재산세다.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뭐 계산할 때만 제외한다?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포함해서 계산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제외. 따라왔어요? 자, 소득세. 자, 소득세는 지방소득세죠? 지금 뭐를 물어보고 있어? 부가세. 지방소득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이거? 독립세야. 원래 따로따로 내는 건데 10%를 따로따로 내면 납세의무자가 불편하죠? 세무사가 특별히 걷어주는 세금이라고요. 원래 독립세요, 독립세. 지방소득세 10%는 따로따로 내는 거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에서 어떻게 한다? 특별 징수한다. 부가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얘기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뭐다? 납부세액이 없다. 소득세액이 납부세액이야. 없다고요?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라고? 독립세. 자, 그 다음 4번. 등록면허세, 농특세 20%죠? 나왔다. 감면세액. 절대로 납부세액 하면 감면세액 틀렸잖아.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거. 농특세는 감면세액 맞잖아. 절대 납부세액 하면 안 돼요.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가 20%입니다. 20%는 감면세액, 납부세액 하면 안 된다고요. 옳은 거. 자, 종부세 뭐가 붙어? 농특세 20%. 자, 종부세는 뭐에? 납부세액에. 감면세액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면세액과 납부세액을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한 장짜리. 다시 한번 봐. 이거 부가세, 아주 이거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부가세는 납부세액과 감면세액. 정리 잘하라고요. 중요한 거는 X가 3개란 뜻입니다. 전체. 자, 그 다음 여기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주목하세요. 취등록면허세는 오로지 취득 관련, 재산세, 종부세는 오로지 보유 관련,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뭐다? 양도 관련. 하나씩 딱 떨어져 있죠? 그럼 양다리 걸쳐 있는 게 있잖아요, 이제. 양쪽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자, 첫 번째 공통. 이해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소득이잖아. 소득은 공통으로 들어가죠? 어디에 들어가? 소득은 어디에 들어가? 취득, 보유, 양도 중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지. 보유, 양도 공통. 소득은 왜 보유에 들어가? 임대하잖아. 임대는 가지고 있는 거죠? 임대하면 사업자잖아. 1년에 한 번 뭐를 내야 돼? 종합소득세. 10% 지방소득세. 그 사업자가 팔지? 팔 때는 종합소득세. 보유, 양도의 공통이라고요. 소득은 취득 단계는 소득이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가지고, 임대, 처분. 됐어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공통적인 거는 뭐다? 여기 잘 봐요. 공통. 지방소득세잖아. 이거 취득세랑 같이 낼 때는 뭐다? 취득 관련. 이럴 때는 취득 관련이야. 그 다음 여기도 지방기업세가 있죠? 뭐랑 같이 내는 거야? 재산세랑 같이 낼 때는 뭐다? 보유 관련. 밑에는 없네. 그리고 등록면허세랑 같이 낼 때는 취득 관련이야. 그럼 지방기업세는 어디 몇 군데부터? 하나, 둘, 세 군데부터. 밑에는 없어. 그래서 지방 등록면허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뭐 취득, 보유. 맞죠? 양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이해됐어요? 그 다음 농특세는 어디에부터? 이럴 때는 뭐다? 취득세랑 같이 내죠? 취득 관련. 보면서 그 다음 농특세 여기도 있네. 이럴 때는 종부세랑 같이 내려니까 본세 따라가니까 보유 관련.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양도세도 같이 내잖아. 이럴 때는 무슨 관련? 양도 관련.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세 가지 다 관련이 있네. 취득, 보유, 양도, 본세 따라가니까. 그럼 5개를 놓고 봤을 때 지방교육세는 몇 군데 붙어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붙는 거요. 그 다음 5개를 놓고 봤을 때 종부세가 안 붙는 거는 뭐밖에 없어? 4군데 붙잖아. 저 농어촌 특별세가 안 붙는 거는 뭐밖에 없어? 재산세. 나머지는 농특세 다 붙는 거예요. 농특세가 안 붙는 데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 자, 세 가지 다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하면 되잖아. 취득은 뭐다? 부동산을 소유권, 사고, 팔 때 취득세도 내야 되고 팔 때는 양도세도 내야 되죠? 그럼 뭐도 따라가? 인지세. 계약서 쓰잖아. 살 때 계약서 쓰고 팔 때 계약서 쓰죠. 소유권이에요. 그럼 인지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양도만. 요렇게 인지세 계약서 쓸 때, 사고, 팔 때 취득, 양도만 관련이 있다고요. 자, 정리 들어갑니다. 한 장짜리. 한 장짜리 2페이지. 자, 부가세 밑에 까만 거 왼쪽. 부가세 아래 나와 있죠? 자, 취득, 보유시 공통.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 암기하면 안 돼요.
지방교육세는 여기 어떨 때 같이 내는 거야? 취득세랑 같이 내고 재산세랑 같이 내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보유. 됐어요? 두 번째, 보유양도는 소득, 임대시, 처분시. 소득이 답이잖아요.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가운데 취득양도 사고 팔 때. 취득 사고 팔 때 무슨 세금? 인지세. 자, 그 다음 오른쪽 취득 보유양도 공통.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 다 관련이 있잖아.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다 관련이 있는데 출세 제외. 그럼 세 가지 다 관련이 있는 거는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 들어갑니다. 자, 16번. 자, 16번으로 들어가네요. 부동산을 포인트가 뭐다? 양도자의 입장.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할 수 없는 것. 양도자.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죠? 양도자 입장 맞잖아? 종합소득세는 옆에 적어 두 가지 공통 보유양도. 그 양도자 입장 될 수 있죠? 보유양도니까 농특세는 뭐랑 관련이 있어? 농특세는 한 글자로 적어 바쁘니까 다. 다. 그럼 양도와 관련이 있어요? 다. 취득세는 오로지 취득자 입장. 답이 몇 번? 4번. 지방소득세는 소득이잖아. 보유양도. 보유양도. 그러니까 양도자 입장 될 수 있죠? 답이 4번. 다음 17번. 자, 부동산의 활동에 따른 조세의 분류 중 틀린 거네. 그죠? 1번. 지방소득세는 뭐랑 보유양도, 소득. 본세는 뭐다? 종합소득세. 똑같아요. 종합소득세 낼 때 10%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잖아요. 이거 외우는 거에 유의하는 거예요. 1번은. 이해도 못하고 외우지도 못하고. 자, 그 다음 2번 취득세. 자, 취득세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다. 맞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낼 때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낼 때 농특세는 같이 가잖아. 이럴 때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랑 따라가니까 취득 단계 못 넣는 거예요. 자, 3번. 재산세, 종부세는 오로지 뭐다? 보유 단계. 맞죠? 자, 그 다음 4번.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가 납부할 수 있는 조세다. OX. 5.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내는 거고.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보유양도죠? 그러니까 양도자가 납부할 수 있는 조세 맞는 거예요. 자, 5번. 농특세, 지방교육세 나와 있죠? 취득, 보유양도 모든 과정 틀렸네. 모든 과정은 농특세예요. 지방교육세는 뭐랑 취득, 보유 암기하지 마세요. 취득세 낼 때 지방교육세,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팔아먹을 때 지방교육세는 관련이 없다고요. 답이 몇 번? 5번. 자, 그 다음 넘겨가요. 자, 18번. 별 하나 딱 붙이세요. 별 딱 붙이고 한번 풀어보세요. 참 답이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불합격의 지름길은 답 있는 책이다. 알아들었나요? 답이 없어야 돼. 그래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네요. 몇 번이야 답이? 4번. 기억 오로지 뭐다? 보유. 니은은 양다리 한 글자로 다.
아주 잘하네 오늘따라. 자, 종합부동산세는 오로지 보유. 지방교육세는 양다리. 보유 양도. 틀렸죠? 취득 보유.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그다음 인지세는 사고 팔고. 취득 양도. 그럼 취득만 골라야죠? 취득만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몇 번? 4번. 취득만 고르면 답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보라고요. 자,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하는 세금이다?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도 어떻게 한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 여기 잘 봐요.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죠? 보통징수. 그리고 종부세는 뭐라 그래요? 용어. 정부 부과. 그 다음 양도세는 신고 납부. 그 다음 종합소득세도 뭐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 이렇게 한 번 내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 납부.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하죠?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보통징수. 그러나 국세에서는 보통징수를 뭐라 그래요? 정부 부과. 부과가 뭐예요? 결정.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내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고 매년 내는 세금은 어떻게 한다?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납부를 한다. 고지납부를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통보하고 걷어간다. 고지서.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준다. 단 종부세는 선택하면 어디로 간다?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이에요. 그럼 이 애들은, 이 파풀떼기들은, 이 애들은 어떻게? 본세 납부 방법에 따라갑니다. 이럴 때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랑 같이 신고납부한다고요. 본세 납부 방법에 따라 확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랑 같이 가죠? 이럴 때는 보통징수.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만 한다 틀려요. 이럴 때는 같이 신고납부. 그래서 이런 파풀떼기들은 어떻게 한다? 본세 납부 방법에 따라 확정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자,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지날짜에 신고납부해야죠? 안 해서. 이행을 안 했으면 뭐를 붙여? 벌을 줘. 이행을 안 하면 벌을 주는 거야. 지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세요. 그럼 벌과 금 성격인 뭐를 붙여버려요? 가산세를 붙여서 세금을 늘려요. 그 다음 그래도 가산세가 붙으면 이제 무슨 징수로 전환이 됩니까? 고지납부.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럼 납기내에 납부를 해야죠? 안 해.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는 1차적으로 뭐다?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를 붙이고 가산세를 붙이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보통징수. 제 날짜에 납부를 안 하면 마지막으로 뭐를 붙인다? 가산금. 이에는 성격이 뭐다? 연체이자예요. 연체이자를 붙이고 이에는 뭐다? 세목이 늘어나. 세금이 늘어납니다. 벌과금 성격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보통징수. 그럼 이 보통징수는 처음부터 고지서가 날라왔죠? 그럼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만 붙어. 절대로 재산세는 가산세가 안 붙어요. 가산금만 붙어. 왜? 세금 결정을 했잖아. 그 대신 연체하지 마세요. 연체하면 연체 방지를 위해서 뭐가 붙는다? 가산금. 자, 그 다음 이것도 똑같죠? 종부세는 원칙이 뭐가 붙어? 가산금. 납부를 안 하면.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 그럼 적게 신고하면 종부세도 가산세가 붙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게 뭐다? 가산세율과 가산세금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갈고 닦은 실력,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로 반드시 구분하고, 그 다음 연체이자도 뭐와 뭘로 구분한다? 일반 가산금과 다시 가산은 뭘로 나눈다? 중가산금. 그래서 이 예를 합쳐서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개정법이 두 개가 있다고요. 뭐가 개정됐어? 납부불. 이거 법 바뀌었잖아요. 1일. 얼마? 작년까지는 10,000원당 3원이었죠? 이게 인하됐잖아. 몇으로? 2.5. 10,000분의 2.5로 인하됐어요. 인하? 그럼 여기는 또 뭐가 바뀌었어? 중가산금. 이 가산금은 월할 계산합니다. 월. 알아들었나요? 월할 계산해. 그래서 중가산금은 작년에 이제 월할 계산하죠? 월할 계산해서 자, 두 달째부터는 어떻게 붙었어? 1,000분의 12. 이게 중가산금률이에요. 1,000분의 12. 이거 인하됐죠? 인하됐잖아. 12가 뭘로? 7.5로 인하돼서 이거 개정법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두 개 절대 뒤바뀌면 안 돼. 이거 납, 이호 이렇게 중7호로 인하됐어요. 인하됐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하는 거 이거 아닐까요? 가산세율, 가산금율. 자, 한 장짜리로 정리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 자, 왼쪽에 가산세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왼쪽에 가산세 하나는 신고, 하나는 납부로 나눠져 있죠? 왼쪽에. 자, 신고불은 납부세액에 10, 20, 40이 붙어요.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율은 똑같다고요. 등록면허세도 10, 20, 40. 그럼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죠? 어디에 구체적으로 찍혀 있어? 양도세에. 오른쪽 찍혀 있잖아. 과소는 10, 무는 20,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몇? 40. 그래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문제를 풀 때는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아니다 그러면 20, 10. 정리됐어요? 정리됐잖아요. 자, 납부는 자, 다시 왼쪽으로 와요. 개정법. 1일 하루하루 따져요. 그래야 세금 내니까 10,000원당 2.5. 이거 10,000원당 2.5로 인하됐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뭐다? 소수점으로 안 나와. 알아들었나요? 그럼 소수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0을 하나 이렇게 붙이잖아. 그럼 소수점이 없어지잖아요. 10만 불에 25. 아, 그냥 2호가 들어가면 맞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치사하게 0 하나 갖고 뭐 장난치진 않아요. 10만 분의 25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다? 거기에 보면 이제 가산금 나왔잖아. 자, 재산세 가운데 재산세잖아. 연체하면 뭐만 붙는다? 가산금, 동그라미. 절대 가산세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종부세를 째려봐요. 위에 종부세는 연체하면 원칙이 뭐가 붙어? 가산금, 동그라미. 그러나 선택하면 신고로 가죠?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럼 이거를 딱 놓고 봤을 때 가산세가 없는 조세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가산세가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뭐를 알아야 돼? 가산금률. 재산세 아래 나왔잖아. 한 달까지는 몇 프로부터? 3%. 월할 계산. 일명 3김. 5% 하면 안 돼요. 월할 계산한다. 한 달까지는 3%예요. 거기 3% 나왔잖아요. 이걸 못 찾아. 어디에 있는지. 이걸 찾는 게 목표야 지금. 못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거야. 이거 다음 주부터 안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못 찾으니까. 괜히 찾아라 그러면 승질 나잖아. 안 보이는데. 자, 그 다음 2달째부터는 뭐가 들어가? 중과상금. 법 바뀌었어요. 0.75%. 중7호로 바뀌었다고요. 7호로 바뀌었어. 좌우간. 자, 그럼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 60월을 초과 못해요. 월할 계산이니까 5년까지만 걷어. 그럼 여기에서 알아야 돼. 60월을 초과 못하잖아. 그러면 0.75%죠? 0.75%로 인하됐잖아. 그러면 60월 한도가 있는 거야. 그럼 한도는 중과상금은 체납된 세액의 한도가 몇 프로야? 60을 곱하면 6, 5, 30, 6, 7, 1, 42, 45%야. 한도가 이렇게 7호 곱하기 60개월이니까 6, 5, 30, 6, 7, 42 3개 올라간 거 내려와. 근데 전체를 물어보면 가상금 전체를 물어보면 한도가 몇 프로다? 3을 더해야지 48%가 한도입니다. 이렇게 인하됐어. 알아들었나요? 이해를 물어보면 한도가 45예요. 체납된 조세에. 이해를 물어보면 무조건 3. 합쳐서 물어보면 몇 프로? 한도가 48. 48? 5년까지만 징수할 수 있어요. 5년까지. 한도가 60개월을 한도로 한다. 그럼 무조건 뭐다? 48을 곱하면 답이야. 전체를 물어보면. 한도를 물어봤을 때 자관 설명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산세도 취득세 봐요. 중가산세가 있잖아. 취득세 80%. 신고 없이 매각했다. 중가산금이 아니라 중가산세는 80%. 이거 뭐 한 거예요?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한 거는 취득세에만 쓴다고요. 80%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가산세. 적혀 있잖아. 미등기 전매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취득세만 써. 다른 데 들어가면 틀려요. 등기를 안 하고 팔았잖아.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에 가산세와 가산금률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너무 한 문제만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자, 36페이지. 23번. 별 하나 딱 붙여요. 23번.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가산세를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무신고 가산세. 괄호가 나오면 조심하자. 괄호 봤어요? 그럼 가산세는 딱 두 가지로 구분하죠. 사기부정이다 아니다를 구분해야 돼요. 괄호 사기부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무는 20이네. 딱 1번이네. 네 다리 무 두 개 있잖아. 자, 2번 무신고다. 괄호 사기부정이다 아니다. 사기부정이다. 그럼 50이 아니라 20이지. 40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이에요. 아주 공부를 잘하네요. 3번 괄호 사기부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10이지. 무신고의 절반 20 틀렸네. 자, 4번 괄호 사기부정이다 아니다. 사기부정이다. 그럼 무조건 40. 사기부정은 무조건 40이야. 사기부정하고 세금을 띄어먹으면 죽여 살려. 죽여 사형. 자, 나왔다. 5번 개정법 납부.
하루하루 따지죠? 벌써 20% 틀렸네. 어떻게 고쳐야 돼? 납이요. 0.025%. 이거 만분의 2.5. 이렇게 법 바뀌었잖아요. 납부는 0.025% 또는 만분의 2.5 또는 10만분의 25. 숫자가 25가 들어가야 돼. 25 납이요. 자, 그 다음 24번. 자, 용어 정리. 자, 사기부정이 어떤 경우냐? 부정, 이런 거. 40% 붙죠? 사기부정이 어떠한 경우냐? 해당하지 않는 1번 이중장부, 거짓기장, 세금 띄어먹으려고 작정했지? 이게 사기부정. 2번 거짓증병, 거짓문서. 자, 그 다음 3번 장부의 기록 파기. 내가 퇴사할 때 이거 파기하고 나와서 부정한 방법이죠? 근데 4번은 뭐다? 모르고 했어. 알아들었나요? 모르고 하면 뭐다? 입증하면 사기부정으로 안 봐요. 모르고. 그럼 답은 4번이잖아. 그 다음 5번은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비치하지 않아. 이런 게 사기부정이에요. 알아들었나요? 허임을 모르고. 차관 모르니까 사기부정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이 사기부정인 사례가 되는 거죠. 잠시 쉬었다 하죠.